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서울의 한 작은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고인의 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향이 피어오르며 연기를 내뿜었다. 고인은 지은이었다. 내 절친, 내 인생의 유일한 비디였던 그녀.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가족들이 울음소리를 억누르며 앉아 있었고 친구들이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지은아, 나 너 사랑했어. 레즈비언으로서, 여자로서 너를 사랑했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장례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고 내 가족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친구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뭐라고? 레즈비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의 폭발이었다. 가족 속에서 늘 조용했던 나,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나, 하지만 지은의 죽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은 봄이었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이 만발했지만 장례식장은 추웠다. 지은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28살의 젊은 나이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만난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지은은 밝고 활기찬 여자였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웃는 그녀의 미소는 내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숨겼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속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장례식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미나야, 대체 무슨 짓이야?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들어왔다. 미나, 내가 왜 그래? 지은이랑 그냥 친구 아니었어? 그런 건 아니잖아. 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진심이야. 지은을 사랑했어. 평생 숨겨왔지만 이제는 못 참아.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동성애는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할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라고 중얼거렸고 오빠는 나를 피했다. 그날 밤 나는 지은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처음 만난 날 캠퍼스의 벚꽃길에서 그녀가 책을 떨어뜨렸고 내가 주워주었다. 고마워요, 미나 씨. 그녀의 미소가 시작이었다. 우리는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를 논했다. 한국 문학의 깊이를 나누며 밤새 이야기했다. 지은은 부산 출신으로 바다를 사랑했다. 미나, 언젠가 함께 제주도로 가자. 파도 소리 들으며 자유롭게 살자.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내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로 결혼과 자식을 기대했다. 미나,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늘 그런 말이었다. 나는 그 기대에 맞춰 살았다.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조용히 지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우리의 사랑은 은밀했다. 손을 잡는 순간 눈빛으로 전하는 감정. 하지만 공개할 수 없었다. 장례식에서의 고백은 충동이었다. 지은의 관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은아, 미안해.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다. 그 후 소문이 퍼졌다. 친구들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충격을 받았다.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차별이 만연했다. 나는 직장에서조차 시선이 느껴졌다. 며칠 후
지은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미나 씨, 지은이 내게 편지를 남겼어. 그녀의 손에 쥔 봉투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다. 미나야, 나도 너 사랑해. 하지만 두려웠어.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지은도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그 편지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랑을 위해 싸우자. 지은의 편지를 읽은 후 나는 과거로 돌아갔다. 대학 1학년 때 우리는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서울의 추운 겨울, 동아리 방에서 김소월의 시를 읽으며 토론했다. 미나, 이 시의 슬픔이 느껴져. 사랑의 아픔이야. 지은의 눈빛이 빛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우리의 우정은 깊어졌다. 주말에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떡볶이를 먹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우리의 위로였다. 점점 감정이 변했다. 지은이 아플 때 나는 밤새 간호했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뛰었다. 미나, 너 없으면 안 돼.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외쳤다. 나도 그래.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 때문이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는 드물었고 보통 비극으로 끝났다. 나는 두려웠다. 졸업 후 우리는 서울에서 각자 살았다. 지은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나는 출판사에서 일했다. 가끔 만나서 술을 마셨다. 홍대 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며 케이팝 음악을 들었다. 미나, 행복해. 지은의 질문에 나는 웃었다. 너랑 있으면 그날 우리는 취해서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내 가족은 나를 압박했다. 미나,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어머니의 말에 나는 거절했다. 아직 안 돼요. 이 아버지는 여자답게 살아야지. 결혼이 인생이야. 한국의 전통 가치였다. 설날의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물었다. 미나, 남자친구 없어.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생각했다. 지은도 비슷했다. 그녀의 가족은 부산의 보수적인 집안이었다. 지은아, 빨리 결혼해. 어머니의 잔소리. 우리는 서로 위로했다. 우리 둘이서 살까? 장난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다.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파도를 보며 손을 잡았다. 미나,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어.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 순간은 우리의 로맨스였다. 한국의 자연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충돌이 왔다. 지은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소문이 들렸다. 지은이랑 수진이 친구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수진은 지은의 동료 교사였다. 나는 지은을 추궁했다. 진짜야. 그녀는 울었다. 미나, 미안해. 나 혼란스러워. 사회가. 가족이 그것은 반란이었다. 지은은 나를 사랑했지만 정상적인 삶을 원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지은아, 나랑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싸웠다. 그 후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다. 나는 홀로 서울의 밤을 걸었다. 한강 다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도시, 불빛이 외로움을 더했다. 직장에서 일에 몰두했다. 책을 편집하며 사랑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더 아팠다. 그러다 지은이 연락 왔다. 미나, 미안해. 나 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화해했다. 수진과의 일은 실수였다. 미나, 우리 진짜 사랑하자. 그날 우리는 다시 안았다. 하지만 비밀이었다. 사회의 시선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조차 논란이었다. 장례식 후 나는 지은의 어머니를 만났다. 지은이 내게 의지했어. 그 편지.
지은도 내 감정을 알았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울었다. 아주머니, 지은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힘들겠지만 지은을 위해 살아의 그 말은 위로였다. 하지만 내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 정신 차려. 그런 사랑은 안 돼. 오빠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나는 반박했다. 형, 사랑은 사랑이야. 왜 안 돼? 가족 내 충돌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서 지냈다. 그 시기, 나는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온라인에서 모임을 알았다. 이태원에서 만난 사람들. 너처럼 고백한 사람 처음 봐. 그들의 이야기가 힘을 주었다. 한국의 LGBT 운동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 집을 나온 후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매일 지은의 사진을 보며 살았다. 지은아, 내가 없어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흘렀다. 직장에서 일은 계속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상사가 물었다. 미나 씨, 요즘 왜 그래?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미나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가 전화 왔다. 미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화풀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런 생활 그만두지 않으면 너 딸 아니야. 그의 말은 상처였다. 한국 가정의 위기였다. 장녀인 나는 가족의 기대를 짊어졌다. 오빠는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나는 그 그림자였다. 지은의 죽음 전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미나, 나 결심했어. 가족에게 말할게. 지은의 눈이 빛났다. 나는 기뻤다. 정말.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사고가 났다. 지은이 집으로 가다 차에 치였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깨어나.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장례식 고백 후 나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SNS에서 내 이야기가 퍼졌다. 장례식 레즈비언 고백시라는 제목으로. 일부는 지지했다. 용감해. 하지만 비난도 많았다. 장례식에서 그런 짓. 미쳤어. 한국 네티즌의 잔인함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댓글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그때 수진을 만났다. 지은의 동료. 미나 씨, 지은이 내게 말했어. 나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위로였어. 수진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왜 지은을 유혹했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나도 레즈비언이야. 하지만 지은은 너만 사랑했어.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이었다. 지은이 숨긴 비밀. 나는 수진과 대화했다. 그녀는 LGBT 모임에서 활동했다.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커뮤니티가 필요해. 나는 따라갔다. 신촌의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이야기 나누며 공감을 느꼈다. 가족이 이해 안 해. 사회가 변해야 해.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주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됐다. 아버지가 회사에 연락했다. 내 딸이 이상해. 주의해. 상사가 나를 불렀다. 미나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가. 나는 항의했다. 제 사랑이 왜 문제예요. 하지만 압박이었다. 한국 직장의 현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지은과 함께했던 공원에 갔다.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울었다. 지은아, 내가 그리워. 그때 어머니가 왔다. 미나, 엄마가 미안해.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해. 우리는 안았다.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한국 엄마로서 쉽지 않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변화는 작지만 소중했다. 오빠도 서서히 다가왔다. 미나, 나 잘못 생각했어. 지은 누나 장례식에서 내 고백 봤어. 용감하더라. 가족의 균열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다. LGBT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반대가 심했다. 종교단체의 시위. 나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이태원의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희망이 보였다. 수진과 나는 친구가 됐다. 그녀의 이야기 들으며 지은을 이해했다. 지은은 너를 지키려 했어. 배신감이 사라졌다. 대신 깊은 감정이 남았다. 활동을 통해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조용한 미나가 아니었다. 블로그에 내 이야기를 썼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한국 여자 조회수가 늘었다. 메시지가 왔다. 너 덕분에 용기 냈어. 하지만 트롤도 있었다. 정신병원과 한국 인터넷의 어두운 면.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가 물었다. 미나, 내가 왜 그래? 나는 설명했다. 할아버지, 사랑은 성별 상관없어요. 지은을 사랑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시대가 변했구나. 작은 변화였다. 지은의 어머니와 자주 만났다. 지은이 내게 남긴 물건 있어. 그녀의 일기장이었다. 읽어보니 지은의 감정이 적혀 있었다. 미나를 사랑해. 하지만 가족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지은도 고통받았다. 고조되는 충돌. 직장에서 해고 위기. 상사가 말했다. 미나 씨, 활동 그만둬. 회사의 피해 나는 거부했다. 제3이에요. 결국 사표를 냈다. 실업자가 됐다.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니가 걱정했다. 나는 새 일 찾을게요. LGBT 관련 일. 새 직장을 찾았다. NGO에서 일, LGBT 권익 단체. 그곳에서 사람들을 도왔다. 상담하며 공감을 나눴다. 너처럼 고백한 사람 도와줘. 내 경험이 힘됐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오빠의 아내가 말했다. 미나, 내가 레즈비언이면 우리 아이 교육에 안 좋아. 가족 내 갈등 재점화. 오빠는 아내 말 무시해. 하지만 상처였다. 한국 가족의 압력. 수진이 도왔다. 미나,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였다. 수진아, 나 아직 지은을 못 잊어. 그녀는 이해했다. 천천히. 여름에 제주도 갔다. 지은과 약속한 곳 바다를 보며 바람소리 들었다. 지은아, 여기 왔어. 감정이 복잡했다.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슬픔. 돌아와서 큰 사건. LGBT 법안 반대 시위. 나는 찬성 측에 섰다. 서울 광장에서 구호 외쳤다. 사랑은 자유, 경찰과 충돌. 뉴스에 나왔다. 가족이 봤다. 아버지가 전화. 미나, 위험해. 그만둬. 하지만 나는 자빠. 이게 제3이에요. 그날 밤 수진과 대화. 미나, 나 너 좋아해. 그녀의 고백. 나는 혼란스러웠다. 수진아, 지은 때문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다. 조심스럽게. 수진과의 사랑은 새로웠다. 우리는 이태원에서 데이트했다. 한국의 LGBT 바에서 음악 들으며 춤췄다. 미나, 행복해. 수진의 미소. 나는 등. 하지만 지은의 기억이 가끔 아팠다. 가족에게 말했다. 새 사람 만났어. 여자야. 어머니는 미나, 조심해. 아버지는 침묵. 오빠는 축하해. 점점 받아들였다. 고조되는 갈등. 단체 활동 중 반대자들의 공격. 온라인 괴롭힘. 레즈비언 죽어라. 공포였다.
수진이 위로했다. 함께 이겨. 지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나는 간호했다. 미나, 고마워. 지은이 기뻐할 거야. 그녀의 말에 울었다. 클라이맥스. 프라이드 퍼레이드 날 서울거리에서 행진. 반대 시위대와 충돌. 돌이 날아왔다. 나는 맞았다. 병원에 실려갔다. 가족이 왔다. 아버지가 울었다. 미나, 미안해. 내 사랑 인정할게. 그 사건 후 사회가 변했다. 뉴스에서 논의. LGBT 권리 필요, 희망. 수진과 나는 약속했다. 함께 살자. 회복 후 나는 강해졌다. 가족과 화해.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수진 씨 데려와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한국 가족의 따뜻함. 수진과 제주도 갔다. 바다에서 키스. 미나, 영원히 로맨틱한 결말. 지은의 무덤에 갔다. 지은아, 나 행복해. 내 덕분에 눈물 흘리며.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안 통과. LGBT 결혼 인정. 우리의 사랑이 인정받았다. 수진과 결혼식. 가족, 친구 모여. 축하해 긴 생의 완성. 하지만 지은의 기억은 영원. 사랑은 영원해. 한국의 문화 속 우리의 이야기.